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4050 세대들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좀 이해와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온라인 시장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사실은 전 세계 5대 온라인 마켓의 하나로 지금 분류가 될 정도로 규모도 크고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만 해도 100조 수준의 시장을 형성을 했던 국내 온라인 마켓이 2022년도에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만에 벌써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고,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성장률이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온라인 마켓의 점유율은 네이버가 약 17%,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베이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이 한 15%, 나머지 쿠팡이 13%, 11번가 6%, 그 다음에 롯데온리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형 오픈마켓과 기타 폐쇄몰, 그 다음에 자사몰들이 이 나머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조 원이라는 대단히 큰 시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장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겁니다. 지찬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시장에 도전할 용기와 컴퓨터만 있으면 사실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시장이 아직도 여전히 크고 계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온라인 마켓은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성장세,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생활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예상을 해본다면 아직도 온라인 마켓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오프라인 마켓이 레드오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봤을 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약 한 4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저도 이거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저도 입수를 해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총 한 4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0조 원이라는 시장을 본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평균만 한다면 1년에 한 4억 정도는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충분한 시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 경력을 좀 쌓은 4050, 60세대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일해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와는 다르게 온라인 마켓은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쿠팡이나 옥션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모 뿐만 아니라 롯데온, 그 다음에 쓱닷컴, 카카오 쇼핑, 무신사, 멸치 쇼핑, 수도 없이 많은 온라인 마켓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눈을 돌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의 온라인 시장인데, 한국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 마켓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독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까지도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아마존 마켓으로 수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존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동남아에는 또 쇼피라든지 중국에서 시작된 라자다, 큐텐, 그 다음에 긱, 위시, 수없이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켓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의 확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화면에 배경화면으로 썼지만 노트북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제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좀 전에 주문 처리를 끝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은 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또 만약에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상품을 일시 정지시켜 놓으면 주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오프라인 가게의 문을 며칠 닫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한 시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사업하고 온라인 사업을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건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시간 사용이 오프라인 사업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 조정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후배 중에 퇴직을 하고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뒤로부터 가족들이 다 이산가족이 됐대요. 24시간을 가족들이 나눠서 이렇게 가게를 지키고 손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온라인 사업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없다가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작고 고정 투자비가 일단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고정비 투자가 훨씬 크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사업성의 위험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고 부담이 일단은 없다는 게, 저는 일단 위탁 판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재고 부담이 적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절적 위험 요인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상품의 어떤 가지수나 카테고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 물놀이 용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또 겨울이 되면은 눈과 관련된 스키 용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교대로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제가 예를 들어서 주스 전문 매장을 가지고 있다면 겨울에는 좀 약간 비수기인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겨울에 떡볶이집으로 바꿨다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절적 위험 요인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변수가, 저는 이게 이제 사업의 유연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 의지로 조정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열심히 발굴해서 노력을 쏟아서, 자원을 쏟아서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는 제가 언제든지 이거 사업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정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확장성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템도 추가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제가 판매하는 판매 장소의 확장성도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 30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대인관계. 저는 영업이나 마케팅 쪽으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대인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영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도 기분이 좋은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온라인 사업은 그게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누구한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제 책임이지 누구한테 핀잔을 들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고 밤에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온라인 사업이 좀 유리한 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주로 지금 강의를 하는 대상이 4050 퇴직 또는 은퇴를 하신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지금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퇴직을 하고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퇴직을 한 후에 경제 활동을 저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거든요. 크게 나눠서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재취업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그다음 세 번째로는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판매를 비교를 할 텐데요. 재취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2, 3년 또는 5년 후에 또 다시 퇴직 또는 은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부닥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다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직장의 질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경제적 활동이 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인데, 제가 커피숍을 한번 해볼까 하고 프랜차이즈 그 설명회를 갔는데, 굉장히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하나 하려고 해도 한 1억 정도는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어떤 시설 투자뿐만이 아니고 내가 목이 좋은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목이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보증금 또는 권리금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달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를 어느 정도 또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뭐 최소 1, 2억 정도는 있어야 오프라인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오랫동안 제가 만족할 만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창업도 실패 확률이 뭐 2년 안에 한 70% 정도는 실패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또 부득이하게 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자격증 창업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중장비를 다루는 어떤 그런 기능 또는 뭐 저희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뭐 미장이나 뭐 도배 같은 그런 초보자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어떤 일정 교육을 받은 후에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뭐 얼마나 그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격증을 취득할 확률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획득을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또 비즈니스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실패 리스크가 낮고 그 다음에 돈 떼일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경제 생활이 뭐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좀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사업만이 갖는 그런 장점을 보고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왜 온라인으로 도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뭐 현대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런 패러다임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오래전에 있었던 뭐 산업공상이라는 단어, 남존여비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졌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공상, 남존여비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업공상 또 남존여비가 지금 바뀌어오는 시간에 중간에 서서 우리가 이거를 관점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줄 모르고 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바뀌어 있죠. 산업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도 이미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것도 사실 5년, 1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용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뒤돌아서 보면 이미 그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고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마인드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정영민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롯데나 이마트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나라의 유통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통 공룡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를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앞으로도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반드시 온라인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글로벌 마켓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미래 비전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마트 산업의 스마일 커브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우리가 산업을 R&D, 기술 혁신 산업, 컨텐츠 산업, 그다음에 제조 가공이라고 불리우는 전통 산업, 그다음에 유통 채널 판매로 분류되는 물류 산업, 마케팅 토탈 솔루션으로 대비되는 시스템 산업이라고 나누어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 빠르게 발전 가능하고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술혁신 산업에서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에 도전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뭐 디자인이나 브랜딩처럼 컨텐츠 산업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업을 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창업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다음에 마케팅 솔루션 산업에서 핀테크와 O2O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죠. 지금 우리가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들,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에서 그 모바일로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배달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O2O에 들어가는데, 또 이런 핀테크 O2O 비즈니스도 사실 저희들이 도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통 제조, 전통 산업, 우리가 전통으로 제조, 유통해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산업은 이 물류 산업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빠른 높은 성장 가능성과 미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분들한테 4050 특히 사회 경력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벽들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로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마스터하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타서 넘어져 보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서 비틀비틀대고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러 번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해봐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겠죠. 저는 온라인 사업도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알아만 보고 망설이고 있는 거는 그다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죠. 어떤 친구가 하느님, 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를 했을 때 하느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럼 빨리 가서 로또를 사.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에 당첨되는 방법은 없다. 저는 그 온라인에 진입하고자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자전거 타기를 동영상으로만 보지 말고 빨리 실제로 자전거를 사서 넘어지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나중에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온라인에 진입하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놈의 나이 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랑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언가 다시 도전을 할 때도 나이를 많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과감하게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90세 할아버지 사례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90세 된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90세 된 할아버지가 90살이 되던 해에 중국어 어학원에 와서 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90살이 되신 할아버지가 중국어를 배우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60살에 회사를 은퇴를 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 나이에 배워서 뭘 할까? 지금 배우면 1년, 2년, 한 5년쯤 걸릴 텐데 그때 내 나이가 벌써 65인데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90세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60살에 중국어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지금쯤은 중국어 영화도 보고 중국어 책도 읽고 중국에 가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도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다시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5년 후에 이 강의가 생각이 난다면 왜 5년 전에 내가 도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놈의 나이 탓 그만하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39살의 어린 노인네라고 배운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인간극장을 봤는데 39살 된 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나이가 20살이 되는 아주 어린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려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린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려니까 이러이러한 점도 힘들고
컴퓨터나 이런 것도 미숙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인간극장을 봤을 때 제 나이가 55세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39살이면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뭐 과차장급 회사를 이끌어 나갈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어떤 허리에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왜 저런 인터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9살이 아직도 어리고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노 요코라고 잘 아시죠? 존 레논의 부인이고 전위예술가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18세에 늙고 어떤 사람은 90세에도 젊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면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탓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뭐 투잡을 가져야 되고 또 아기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런 환경 탓 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업은 누구나 다 똑같은 동일한 출발선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일한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 탓하지 마시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2-3시간 자고 노력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례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재미로 써본 건데요. 쿠팡 판매자를 모집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쿠팡 판매자의 조건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자에 난 1.0 이상이고 신체 건강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부동산 담보 20억 원 이상 보유자,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반대로 쿠팡 판매자는 이런 조건 아무 필요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웃으려고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러한 거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역설적으로 써놓은 거니까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요.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우스 클릭할 정도는 되고 엑셀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엑셀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많고 한두 개 또는 몇 개의 주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주문이 많아지고 또는 상품 개수가 많아지면 엑셀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엑셀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토샵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처럼 초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상세 페이지에 또는 대표 이미지에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쉽게 그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앉아 있기입니다. 전에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매일 10시,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도 도서관에 가서 포토샵 공부하고 엑셀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상품이 있을지 탐색하고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시장에 45만 명의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뒷좌석부터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가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실패 가능성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2년 이내에 한 70%가 실패를 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사업에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도 되고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온라인 판매 사업은 역시 저는 70%의 실패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들보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남들보다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상실은 없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러한 장점만 있어도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정확한 준비와 존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오랫동안 버티면 됩니다. 저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또 온라인에서 그 주문이 오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의기소침했었고 또 온라인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사실은 주문이 없는 날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는 건 사실인데 오래 버티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다. 또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 나이에 이 시기에 나에게 온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샷 원킬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5년 후에 돌아봤을 때 그때 이 기회를 잘 살렸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어떤 문구를 봤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라서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로 제가 이 두 문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한대요. 절실해야 돼. 절박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 난 뒤져.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봐. 저는 이런 단어는 잘 사용은 하지 않는데 안 쉬고 존나게 해야 돼. 그 초심 절대 잃지 마. 그럼 무조건 성공해. 저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빈 여지는 많고 누가 온라인을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모든 활동, 모든 비즈니스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옮겨갈 거고 지금은 메타버스로 옮겨갈 거고 앞으로도 세상은 더 변해갈 거예요. 지금도 누가 한지도 모르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온라인은 아직도 블루오션입니다. 도전을 해서 존버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9개의 강의를 세션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아이템으로 찾아서 상품 등록을 할 수 있을지, 세 번째로는 어떤 썸네일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네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상품 등록하는 방법, 여섯 번째는 등록한 상품의 초기 유입을 위한 마케팅,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주문 수집하기, 여덟 번째는 고객 CS,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판매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향후 9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온라인 사업 해볼까? 또는 할까 말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마음 다지면서 꼭 도전해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